수소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를 짓겠다는 허가 신청이 최근 산자부에 접수됐는데 사업자가 사전 설명도 없이 추진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김경수 도지사와 김지수 도의회 의장, 박종훈 교육감도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진해 웅동학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함안 마리산 고분군 내부천장에서 별자리 홈이 발견된 가운데 이 별자리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취재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수소를 연료로 하는 대규모 발전소를 함양에 짓겠다는 허가 신청이 최근 산업자원부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도 않고 추진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함양의 한 임야에 수소연료 전지발전소를 짓겠다는 허가 신청이 산업자원부에 접수된 건 지난달 25일입니다. 사업비 5,600억 원, 발전 규모는 80메가와트로 수소연료 발전소로는 국내에서 가장 큽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물론 함양군조차 허가 신청된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발전 사업자가 사전 설명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사도 정부도 또 함양군 지자체도 저희 행복마을에 가장 가까운 행복마을에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발전소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5월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수소탱커 폭발 사고처럼 수소연료 발전의 위험성은 여전하고 발전 규모 100메가와트 미만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돼 환경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이들은 지적합니다. 갑자기 들었습니다. 마을 인근 500m 근처에. 지금 함양군은 조례에 태양광도 마을에서 500m 이내에는 태양광 설치를 못하게끔 조례로 개정을 해놨습니다. 이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주민 반발에다 함양군도 부정적인 의견을 산업자원부에 전달하자 사업자 측은 발전소 허가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했지만 여지는 남겼습니다. 9월 첫째 주부터 첫 번째 공청회 작업을 필두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현재 전국에 가동 중인 수소연료 전지발전소는 49곳. 여기다 최근 3년 동안 허가 신청 건수도 60건에 달합니다. 함양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는 수소 발전 사업에 대한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김경수 도지사도 국내 소재부품 장비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경쟁력 있는 경남 기업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김경수 도지사와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 나란히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지난 14일 출시된 필승코리아 주식형 펀드로 대통령이 가입한 펀드와 동일한 상품입니다. 박종훈 교육감도 같은 날 해당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김 지사와 김 의장 그리고 박 교육감은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 국내 부품, 소재, 장비 국산화 기업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간접 투자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경남 기업들에게 많이 투자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수익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장학금이나 기부금도 대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내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시행하면 수출 규제 품목을 늘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경상남도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의 주력 산업인 공작기계 부품이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펀드 투자로 지역 기업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그리고 또 대외 경쟁력을 올리고 특히 경남의 주력 분야인 소재라든지 기타 공작기계 분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을 오히려 우리 원천 기술 확보의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진주시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육성 자금은 지난 7월 1일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업체 최대 7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선정된 기업은 지역협약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시에서 2에서 3.5%까지 보전받게 됩니다. 오는 10월 열릴 제69회 진주 개천예술제를 앞두고 전국 순회 예술경연대회가 시작됐습니다. 2019 남가람 가요제 창원 지역 예선이 지난 24일 마산올림픽 기념관에서 열렸고 전국 휘호대회는 다음 달 28일 순천 청암고등학교에서 경연대회를 진행합니다. 한편 이런 지역 순회 행사는 예술제 개최 69년 만에 처음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창원 진해의 웅동학원에 대해서도 5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학교 관계자들은 출입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취재진을 포함한 외부인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수사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학교 관계자는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몇 분 정도 왔는지만 말씀해 주시죠. 압수수색은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이사장실과 행정실을 중심으로 학교 운영 전반에 관련된 문서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웅동학원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은 곧바로 경남교육청으로 이동해 웅동학원 관련 서류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웅동학원과 관련한 채무 면탈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수이부에 수사를 재배당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 23일 웅동학원의 공사비 상환 소송과 관련해 조 후보자와 학원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지난해 말 1500년 전 아라가야 왕의 무덤으로 보이는 하만 마리산 고분군에서 별자리 홈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무덤 내부 천장에서 발견된 건 한반도 남쪽에서는 처음인데 이 별자리가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 서창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5세기 후반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하만 마리산 고분군 13호분. 지난해 말 무덤 천장 덮개돌에서 134개의 별자리 홈이 세상에 나왔는데 무덤 내부 천장에서 발견된 건 한반도 남쪽에서는 처음입니다. 북쪽에는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고구려 진파리 4호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남쪽과 북쪽에서 천문교류가 폭넓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합니다. 특히 마리산 고분군에서 발견된 별자리는 별의 크기를 다양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고고학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천문학이 당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오히려 고구려보다 시기가 비슷하거나 빠르지만 그 수준은 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높을 수도 있다. 가야 무덤의 별자리 발견은 주변 국가와 교류한 흔적을 밝히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야와 천문교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구려의 박화에 새겨진 별자리가 7세기 말 일본 나라현 아스카무라 기토라 고분의 천문도와 닮아 일본이 한반도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ion of Japan and Korea, the astronomy transmitted from Kaya to Japan, I think. 함안군은 지난 20일 별자리 관련 국제학술대회를 여는 등 아라가야 별자리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규명해 마리산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그동안 고분과 토기, 철기로만 엿볼 수 있었던 아라가야의 문화가 무덤 별자리 등장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현장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주시의 향후 10년 도시공원의 방향을 제시하는 2030 진주시 공원 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청회가 오늘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기본 계획안은 도심 열섬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처하고 수변 산책로와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도로 등을 조성하는 데 이어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청에 참석한 시민들은 내 삶 속의 공원 조성,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전용 도로의 확대, 공원 그대로의 보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남해군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은 학교와 급식소,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남해군이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해 직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남해군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이동면 다정리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진주혁신포럼이 오늘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경영 적자를 이유로 진주방송국을 비롯한 7개 지역방송국의 기능 축소를 핵심으로 추진하는 2019 비상경영계획은 경영위기의 원인과 방향을 잘못 짚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KBS 경영진은 KBS 진주방송국의 기능 축소 시도를 중단하고 지역국의 기능 확대와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해 KBS를 혁신하고 내부 구성원 역량을 강화하는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49회 추계 전국 남녀 중고농구 영맹전이 오늘 개막해 다음 달 3일까지 삼천포 체육관, 사천체육관, 삼천포 초등학교 등 3곳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대회 우승팀인 명지고를 비롯해 숙명여고와 화봉중, 동주여중 등 남고부 22팀, 여고부 8팀, 남중부 27팀, 여중부 7팀 등 모두 64개 팀 1,400여 명이 참가해 부별로 최강의 팀을 가립니다. 한편 사천은 초중고 팀뿐만 아니라 여자 실업팀인 사천시청까지 있어 농구도시란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해외 역점 사업인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건설을 위해 총괄 계획가 8명을 위촉했습니다. 마스터 플래너, 즉 총괄 계획가는 신도시를 일관되게 계획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국내 대규모 신도시에도 이 제도를 적용해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압둘라 신도시 건설은 올해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15년 동안 64.4제곱킬로미터의 사막 위에 27만 명이 거주하는 스마트 시티를 쿠웨이트 최초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한국에너지공단이 감사 업무 역량 강화와 반부패 청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감사 업무 전반에 걸쳐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류를 확대하고 감사 인력 파견을 통한 협력 감사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거창 수학체험센터가 오늘 거창 초등학교 별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마련한 수학체험센터는 수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는 체험관과 수학탐구실인 리만실 등 50여 가지의 콘텐츠를 갖췄습니다. 거창 수학체험센터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야 합니다. 경남도 내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중고등학교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지난 4월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989개 학교 26만 5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피해 응답률은 1.5%로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초등학교가 3.4%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